네, 지난 시간까지 클라우드와 소통하기 위해서 5개의 콜백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개의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3개의 함수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2개의 함수가 쿼리와 인보크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쿼리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쿼리는 서버가 주체는 언제나 서버입니다. 클라우드가 데이터를 IoT 기기로부터 읽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쿼리입니다. 클라우드가 IoT 기기로부터 읽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읽는 게 쿼리고요. 리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인보크는 클라우드가 IoT 기기에 부착된 특정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값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인보크입니다. 그래서 쿼리는 클라우드가 읽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인보크는 클라우드가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읽고 쓴다, 이게 제일 사실 핵심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입장에서 데이터를 읽고 쓴다. 이 2개의 함수를 우리 스마트 포셉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사용하였고, 이 뒤에 이어진 3개의 함수는 여기 보시면 세팅, 체크, 오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함수는 스마트 포셉에서 뭔가 특별하게 구현해서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스마트 포셉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시나리오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품에 맞춰서 이런 3개의 함수의 목적을 따져보면서 적용할지 생략할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함수는 보시면 누비슨 컬베 세팅입니다. 3번째 함수는 세팅 함수입니다. 그 목적은 기기 어떤 특정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버가 요청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일단 리턴 값은 void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비슨 컬백 세팅이라는 함수 이름이고요. 역시 3개의 인자가 있는데 인자 값이 r데이터, API, 유니크 키 요 3개입니다. 이 3개는 위에서 설명한 쿼리나 인보크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데이터를 보면 클라우드로부터 요청이 r데이터 스트링으로 넘어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쿼리나 인보크 그 두 함수처럼 세팅에서도 r데이터를 클라우드로부터 넘어온 명령을 r데이터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PI와 유니크 키가 있고요. API와 유니크 키는 클라우드로부터 넘어왔지만 다시 동일한 API와 유니크 키를 클라우드로부터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팅 함수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자는 r데이터가 되겠습니다. r데이터는 클라우드로부터 명령이 넘어오면 그 명령에 따라서 IoT 기기는 명령에 따른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팅의 기기의 절전 모드를 만약에 키우고 싶다 가정해 봅시다. 어떤 기기가 어떤 가게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가게의 오픈 시간에만 그 기기 센서가 주변으로부터 센서 값도 추출하고 뭔가 활발하게 서버로 전달하는데 만약에 가게가 닫은 시간이면 그러면 그 시간에 뭔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서 값 자체를 제어하기보다는 그냥 세팅으로 절전 모드로 진입해 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데이터가 절전 모드에서 ON,
절전 모드 온 이런 스트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 내에서 R 데이터를 읽어서 절전 모드 온인지 오프인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기기 자체의 뭔가 전원을 제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세팅을 사용하지만 스마트 포셋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용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팅 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세팅 콜백 내 세 가지 인자를 고스란히 라인 192 로그로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뭔가 설정을 완료했다는 뭔가 설정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설정된 걸 이렇게 OK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R 데이터를 읽어서 R 데이터에 따라서 기기를 제어하는 이 환경 설정을 바꾸는 코드를 여기에 넣었다면 여기에 코드를 넣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요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에 send to cloud가 실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send to cloud의 첫 번째 인자는 OK라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전 함수에서 보시면 OK를 썼는데 여기서도 OK입니다. 만약에 이 스트링 값이 달라지면 클라우드는 물론 달라진 스트링 값을 받겠지만 그 스트링 값을 받고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제어를 수행했구나 라고 인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K에 뭔가 마침표나 그런 걸 넣으시면 안 되고 소문자 OK라고만 쓰셔야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 OK라는 신호를 보고 이 IoT 기기가 내가 요청한 환경 설정 관련 제어를 충실히 수행했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앞에 OK 값이 스트링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인자는 이제 API와 유니크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콜백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함수는 IoT 기기가 잘 켜져 있는지 클라우드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는 내가 뭔가 내부에서 추가로 구현할 게 없지만 이 R 데이터를 받아서 이 콜백 함수 내에서 뭔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 체크 콜백에서 핵심이 뭐냐? 여기 라인 206 보시면 send to cloud로 요 success라는 스트링 문자열을 클라우드로 보내는 게 이 체크 함수의 핵심입니다. 이 이외에는 다른 걸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크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잘 살아있다. 석세스를 보내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석세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보시면 S. 그런데 S는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소문자로 적고 마지막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에 대한 답변은 success 마침표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문자열 뭔가 오타가 나거나 점을 실수로 뺀다던가 한다면 그럼 이게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체크에 대한 요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IoT 기기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기기다라고 클라우드가 판단하게 되면 접속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첫 번째 문자열을 여기 기입된 문자열 그대로 기입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에서 요 부분에 뭔가 오타를 기입해서 고생한 적이 있다고
예, 저는 들었습니다. 이 문자열은 꼭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은 예, 타입 스트링입니다. 요 첫 번째 문자가 타입이 스트링이다 라는 것을 예, 위에서와 동일하게 예,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대로라면 여기 라인 200에 보시면 API, 예, 이 API를 그대로 넘겨주는 형태였는데 이 체크의 경우에는 그 API 대신에 내 답변은 체크와 관련된 답변이란 것을 의도적으로 명시해 주기 위해서 예, 체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비슨의 기본적인 템플릿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니크 키는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로부터 받은 유니크 키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보시면 209에서 뭐 224 이쪽까지 마지막 함수인 오스, 오스 관련된 함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인 209 보시면 클라우드 Y 인증 관련된 콜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스 콜백의 리턴 값은 마찬가지로 보이드지만 인풋으로 들어가는 인자는 인티저 하나, 오스 코드라는 인티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내부는 일단 로그로 찍었고요. 그리고 넘어온 인자 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넘어온 오스 코드가, 여기 보시면 오스 코드가 누비슨 IoT 오스 OK,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인증 완료, 아무 문제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정상적으로 잘 된 케이스에는 누비슨 오스 OK라는 값이 예, 클라우드로부터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증이 문제 없다, 여기서 예, 그 로그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 코드가, 여기 보시면 오스 코드가 누비슨 오스 에러, 일단은 뭔가 이제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test time expire 라는 인원값을 받게 됩니다. 클라우드로부터 test time expire라는 이런 숫자 인티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누비슨 클라우드로부터 발급받은 뭔가 이제 계정, 권한, 그런 토큰 이런 게 예, 만료됐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하다가 예, 누비슨 IoT 오스 에러 테스트 타임 익스파이어 뭐 이런 로그를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이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 오스 코드가 누비슨 오스 에러 unauthorized use라는 인티저 값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이제 이 기기로부터 어떤 시도들이 정상적인 계정에 의해서 비롯된 게 예,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로그를 보시면 이제 누비슨 쪽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누비슨 콜백에 대해서 이제 전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앱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이제 우리 앱에 메인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메인 라이프 사이클 메인 룹에서 첫 번째로 불리는 게 예, create 예, callback입니다. 여기 보시면 242 보시면 예, 여기 있죠. 그리고 create callback에서 예, 타이머를 등록한 다음에 누비슨과 관련된 예,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예, 라인 254 set callback function입니다. 이 함수에서 이제 클라우드와의 소통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콜백들을 등록해두고 클라우드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요청을 요 콜백에서 각각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 라인 262 보시면 주기적으로 기기가 스스로 상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머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코드에 대한 설명 전부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단의 쪽의 상황을 엿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젠 기기 코드를 전부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 단 쪽이 타이젠 코드와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코드가 만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코드를 직접 보진 않을 거고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설정한 내용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누비슨 서비스는 누비슨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보시면 그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nubisun.iot.com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My IoT Start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고 부여받은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누비슨 계정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정이 필요하시면 누비슨 쪽에 테스트 계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누비슨 쪽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면 누비슨에서는 이제 테스트 계정을 부여해주고 누비슨 서비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누비슨 쪽에서 발빠르게 이제 대응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부여받은 계정으로 이제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뭐냐? IoT 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센서로부터 추출하는데 그럼 각각의 센서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IoT 기기로부터 넘어온다 라고 클라우드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런 데이터를 잘 저장하도록 준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클라우드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프로젝트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나리오는 스마트 포셋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스마트 포셋 이것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 그럼 여기에 여기 이제 클라우드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타이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 장치를 쓰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찬물 밸브, 콜드 스테러스 있고요. 콜드 스테러스라는 이런 변수를 썼습니다. 찬물 밸브에서는요. 뜨거운 물 밸브, 여기서는 이제 핫 스테러스를 썼고요. 그리고 온도, 템퍼리처 변수, 또 거리, 디스턴스 변수가 있었습니다. 전원은 이제 파워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클라우드 단에 지속적으로 뭔가 전달하기 위한 코드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코드를 전달하면 클라우드에서는 IoT 기기로부터 콜론으로 막 적힌 스트링을 받으면 그걸 분해해 가지고 찬물 밸브 쪽에 첫 번째 인자를 넣고 두 번째 인자에는 뜨거운 물 밸브 그 공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거리, 전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IoT 기기에서 5개의 뭔가 값을 한꺼번에 보내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파싱이 되고 그 해당하는 값은 이제 마킹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유닛을 이제 계속 추가해서 내 프로젝트의 센서 값을 계속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비슨 쪽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뭔가 이제 값을 읽을 목적으로 쿼리, 그리고 뭔가 값을 쓸 목적으로 제어, 그리고 환경 설정을 이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어쨌든 클라우드로부터 뭔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유닛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밸브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를 만들고 밸브를 이제 또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각각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유닛을 만들어서 유닛 하나가 조회도 하고 제어도 하고 이거 아닙니다. 클라우드 안에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누비슨의 룰입니다. 누비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회하기 위한 목적의 유닛을 만들고 또 제어하기 위한 유닛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밸브, 온도, 거리 이거는 다 이제 조회입니다. 그리고 전원은 제어도 해야 돼서 조회와 더불어서 이제 제어 유닛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매핑을 해서 조회, 제어, 설정 이 세 개 값에 따라서 다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살펴본 건 2개의 콜백 함수가 더 있었잖아요. 조회, 제어, 설정 외에 쿼리, 인보크, 세팅류의 체크, 오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크와 오스는 여기서 뭔가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임의로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체크는 그 클라우드가 내부적으로 뭔가 루틴에 대한 답변으로 체크 콜백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선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스도 클라우드 내부에서 이 IoT 기기가 계정이 아직 뭐 살아있는지 써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안에서 추가로 뭔가 부여할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2개는 빠지고 남은 게 이제 쿼리, 인보크, 세팅입니다. 그럼 그 3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닛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사용 API를 보시고 API를 선택하세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조회, 제어, 설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생성해 놓으면 이 유닛에 대한 어떤 요청은 전부 그 IoT 디바이스로 갔을 때 조회니까 쿼리 콜백이 불리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어로 했다면 그러면 IoT 디바이스 단에 인보크 콜백이 불리우게 되고 불리게 됩니다. 이 유닛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설정으로 했다면 그럼 이 유닛에 대한 뭔가 요청이 있으면 디바이스의 세팅 콜백이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비슨의 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클라우드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은 클라우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협의를 해서 혹은 클라우드의 스펙을 확인해서 클라우드에 맞게 다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각각의 유닛이 이제 조회, 제어, 설정으로 되어 있다. 쿼리, 인보크,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준비해 놓으면 조회 콜백을 부를 수도 있고 인보크 콜백을 부를 수도 있고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클라우드 단에서 콜백을 한번 어떻게 부르냐? 그거는 여기 보시면 API 테스트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PI 테스트를 클릭하시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성한 유닛들이 나와 있는데 예, 전원을 이제 뭐 예, 전원을 클릭하시고 예, 또 제어를 선택하시고 전원은 이제 API 선택해서 제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4번에 0이면 파워를 끄는 거고 1이면 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여기서 4, 뭐 콜론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I 테스트를 누르면 IoT 디바이스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제어니까 인보크 콜백의 4 콜론 1 이런 스트링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콜백 내에서 전원과 관련된 루틴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클라우드 단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타이젠 단의 소스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클라우드 단의 이런 설정 부분은 예, 코드와 연관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장시간 동안 스마트폿의 프로젝트의 코드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이젠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실 때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정 안 돼서 포기하시는 순간도 있을 텐데요. 그때 타이젠 관련 커뮤니티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분명히 친절히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예,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부분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이제 스마트 수도꼭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행운과 좋은 성과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